네, 안녕하십니까. 수업의 혁신 UBT 평가와 함께하다 강의를 맡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장학관 김하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UBT 평가 활용이 아닌 왜 UBT 평가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앞선 이진백 리더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장에 도입을 할 때 UBT 평가를 담당하는 네이버 웨일팀과의 협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에듀테크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또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교실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3년부터 미래교실인 AI 팩토리를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미래교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실이라고 하면 일단은 전자칠판, 전자교탁, 한 학생의 한 대의 스마트 기기, 노트북, 웨일북,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전자 제어 시스템, 무선망 등 에듀테크 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실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업을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학생 차원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학교 안에서 배우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수업은 반드시 교육적인 목표, 성취 과정, 성취 수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학부모님들은 스마트 기기 기반의 수업에 대한 우려가 있으십니다. 마치 수동적인 학습자를 길러내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쌍방향 소통 수업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실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각 시도마다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AI 광주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이루어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AI 팩토리 시범 수업입니다. 이제 물론 이 컨설팅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발되긴 했지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컴퓨터를 빙자해서 내가 노래방이 생기면서 노래 가사를 더 이상 외우지 않아도 되듯이 아이들이 생각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옆에 장면은 우리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선도학교이자 아이온 운영학교인 학교의 수업 공개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사 보조교사 3명이 촬영을 해서 현장에 공개 수업에 오지 못한 학부모님들께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종이가 최소화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미리 수업 지도안이나 이런 것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신다거나 종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상황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안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작게 보면 우리가 왜 교실에서 수업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평가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입니다. 그런데 수업은 이렇게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교실이 AI 팩토리 교실인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업이
그 PBL 수업으로 프로젝트 수업이죠. 수행평가를 통해서 AI 팩토리 교실을 공모하는 것을 모둠별로 발표하게 하고 그 발표 결과를 반영해서 AI 팩토리 교실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보시면 발표를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나눠가지고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만드는 굉장히 그 어떤 방면에서는 3D 도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길러지겠습니까?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협업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서 마음껏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답안지 하나 보이시죠? 수행평가 답안지예요. 서술형 평가 답안지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만 들어가면 손글씨가 중요해집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원술 평가가 아무리 채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사실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손글씨를 써야 하는 뭐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거든요. 타자가 빠르니까요. 제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남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어릴 때부터 아예 독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난감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교육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손글씨를 통해서 소근육을 키우냐 안 키우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늘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이었습니다. 평가는 바뀔 수 없는 것인가? 자, 너무 정돈된 장면이죠. 수업을 마음껏 창의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가는 이렇게 진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평가의 중요성이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봐야만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T라는 것이 도입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 CBT 과정에서의 겪는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지필평가, 종이 기반 평가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종이로 계속 보고 그것에 편집하는 노고부터 시작해서 인쇄하고 이러한 노고보다는 컴퓨터 기반 시험을 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오해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싫다는 겁니다. 비단 수능과 같은 장면에서만 이러한 장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가면 간단한 단어 시험도 동시에 봐야 되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요. 이러한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등의 CBT 평가는 컴퓨터 확보, 보안성 강화, 유무선망의 안정성 등 업무의 부당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고 CBT 평가와는 별개로 지필평가와 관련되는 노고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평가의 형식과 방법은 어려운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작년 NWEC 24에서 UBT 평가를 통해서 조금은 탈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웨일 팀하고도 논의를 하고 NS 탭을 이사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UBT 평가의 장점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CBT 평가를 위한 기기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시공간의 제약, 국회 시험처럼 학교를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클라우드 기반이면 조금은 극복이 가능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기기가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듣기로는 의대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아까 국회의사당에서 볼 때는 국회 사무처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동일한 메일북을 놨었는데 서로 다른 기자재여도 상관이 없다. 자기가 쓰는 걸로 의대에서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과 기기의 제한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평가 문항을 데이터화할 수 있겠다.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필 평가 없는 과목 선생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제의 민감성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인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출판이나 이런 데에서 베꼈다 그러죠. 쉽게 표현하면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민원 때문에 재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짐작할 수 없는 양이 데이터화 된다면 선생님들께서 문항 제작의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UBT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이 데이터화에서 평가 루브릭을 결정해서 그것을 미리 공지하고 그것에 맞는 평가를 재조합한다면 새로운 문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저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새롭게 시험지 양식에 맞춰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단원평가, 형성평가 이런 속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항 제작이나 채점 부분이 용이할 수 있겠다. 더 좋았던 것은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이 데이터화가 가능하고 평가 루브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결시킬 수 있겠다. 이 모든 것, 시험 모드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 과정을 고려한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얻었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요즘 어떠신가요? 여론의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특히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옳다 해도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를 고려했고요. 마침 저희가 그때 작년 9월에 24년 9월에 광주 아이온 학습지표 개발 워크숍, 그러니까 광주 아이온 개발을 9월에 들어갔고 워크숍을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UBT 평가를 도입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쓸모 있는, 제가 국어과이거든요. 국어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교육청 들어와서 업무의 5분의 4는 교육과정을 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팀을, 그러니까 미래교육 팀을 맡게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의 기기 다루는 거, 그다음에 코스웨어 다루는 것이 앞서 나가는 선생님들 위주로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학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좀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학습지표 개발 워크숍도 물론 시행사가 제안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많은 교과 선생님들보다는 20분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학교 급별로 모셔서 어떠한 플랫폼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역시 교사는 교사다. 저희가 UBT를 실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 설계, 교사학습 플랫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끔 선생님들의 논의가, 즉 이걸 현장의 용어로 말하면 이 부분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에듀테크 서비스와 콘텐츠가 아무리 많이 실려 있어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수행평가나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나 평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벤트성 수업을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된다. 목표를 이루는데 되지 않는다. 요것이 저희가 이제 EBS 솔북 40만 문항을 사왔는데요. 이것을 그냥 자기주도적인 학습 용도로만 풀어주면 어떻게 활용하냐면 EBS는 이미 학생 학부모가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아이온을 접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저 마지막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 번의 동력을 얻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 설명회.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40여 분의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UBT 평가를 실어야 되겠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년 말쯤 12월쯤 되면 AI 광주 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학교당 3분씩에서 저희가 이제 규모가 생각보다 적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한 1000여 분이 오시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년도의 성과도 발표를 하고 이 자리는 새로운 내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묻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NS대블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UBT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NWEC에서 저는 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섭외가 가능해서 해주셨는데 동일한 강의였고 제가 인상 깊었던 만큼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께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 달라라는 현장의 요구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 사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인 협의는 끝냈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였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협의 내용에서 왜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2번의 워크숍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외에 저희가 의견 과정도 있지만 크게 2가지로는 정책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도구의 전환, 또 하나는 아이온에 실린 40여만 개의 문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의 문제, 요것과 합해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가? 광주 아이온이라는 플랫폼이 제작되고 있으니 여기에 실자, 여기까지는 쉽게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입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아직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단계적 적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제 광주 아이온 25년 상반기에 광주 아이온은 완료 보고회를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지금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온 운영학교라고 해서 100교가 모집되어 있고요. 그 100교 안에서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용해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단계에서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에듀테크사와
에듀테크사의 초기 계획과 현장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에듀테크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실현을 해 놓으셨고요. 저희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평가 도구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강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괄 평가로 가는 데는 여기 해결해야 할 과제 마지막에 보시면 적용을 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필평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나 훈령이 바뀌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아이오는 아까 이진백 리더님이 설명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일 평가팀에서 굉장히 저희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가 요거입니다. 교사가 원하는 평가 도구로 나아가기. 굉장히 직관적이고도 그러면서도 관습적입니다. 비포에 보이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시험지 양식이 아이온에서 만들어진 것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쭈르륵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양질의 평가 문항이 계속 제공되어야 되고 평가 문항 제작이 쉬워야 되고 특히 한글 기반의 문항 편집 기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가 아주 중요한 지금 저희 현재로서의 난제입니다. 웨일팀하고 한글하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BT 평가 진입 장벽 낮추기. 교원 연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아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에서 99년 사이에 사실은 그전에는 컴퓨터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나이스 작업한다 이러면서 생기부나 이런 것을 대폭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평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훈령과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험 방법이다라는 게 어디 한 줄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의 변화가 곧 업무 과중이라는 오해는 오히려 쉽게 그 부분이 해결되면 풀릴 것 같습니다. 3번은 말씀드렸고요. 4번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으로 교육적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음에도 학생에 대해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측면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난제는 문제은행식 학교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탭스는 문제은행식이거든요. 그게 학교만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내신 때문이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아이온이나 UBT 평가가 기기를 잘 다루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플랫폼이 아니길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네이버 웨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